줄거리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처음 장면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 오리집을 주리가 목격하는 그렇죠. 아, 아빠 아빠와 불륜 장면을 미가 만나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면서 영화를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는 주리에서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주리가 사실은 이 영화의 해설자 같은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주리랑 유나는 같은 반이죠?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학교. 달라요. 네. 과가 달라요. 하나는 문과, 하나는 이과였나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같은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맞나요? 네, 1학년. 1학년이고 유나라고 하는 엄마는 오리집 식당. 덕향오리. 그리고 덕향오리. 염정아분으로 나오는 건 주리의 엄마. 네. 맞죠? 그래서 김윤석이 아버지로 나와서 염정아랑 부부고 김윤석이 미 캐릭터와 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 임신을 하는 거고 네. 그거를 주리와 유나가 이제 알고. 알고 이야기되는 과정. 영화에서는 10대의 주리의 시선이 초반에는 주리의 시선인데요. 근데 영화 중후반으로 가면 때 유나 유나 캐릭터로 이렇게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캐릭터를 어떻게 보고 어떤 점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하고 저는 사실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장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충격적인 결말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인터넷에 미성년 치자마자 뒤에 결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충격적이지 않았고 나도 그냥 충격이네.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책임? 이 아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리고 그 주리와 유나를 위해서도 그 아이 이름이 못난이, 태명 같은 게 그거였죠? 못난이를 위해서도 어떤 걔네들이 생각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 말은 제가 꼽은 대사였는데 나는 나를 못 믿어 주리가 그러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지만 이걸 만약에 아빠 대원이 했으면 정말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난 날 못 믿어 이러면. 근데 주리가 해서 책임 있는 말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말? 책임이 실린 말? 주리가 해서 정말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었던 그러니까 말이죠. 주리가 해서 했던 건 주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성찰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나는 내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네. 면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선택. 그렇게 가서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다른 영화에도 나오죠. 이 뼈가루 뼈가루라기보다는 저는 딱 생각난 엔딩 장면이 있었는데 일본 영화 행복 목욕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엔딩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 영화의 엔딩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암으로 죽는데 그 엄마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엄마의 그 시체를 빼돌려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이렇게 해서 식구들이 목욕탕 안에서 따뜻하게 목욕을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있어서 따뜻하다 이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우와 일본 전 그 행복 목욕탕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와 이런 엔딩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을 봤을 때 이런 느낌? 이렇게 끝났구나. 함께 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싶었어요. 초고의 엔딩하고는 달라요. 저도 아까 그 부분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결국 성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년이잖아요. 결국 저희가 이제 성년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과연 성년일까라는 거에 계속 물음표를 저는 지금도 갖고 있는데 나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점검하는 게 사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자만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내가 경험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게 옳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부르면서 나도 계속 저걸 점검하는 게 결국은 어쩌면 성년으로 가는 진정한 성년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새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좋았는데 기억에 남긴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 두 명의 미성년이 그 아이를 예뻐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갔는데
먹는다는 게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며 살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한국 소설 중에 구의 증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먹잖아요. 죽은 애인을 먹는데 굉장히 막 사랑을 한 사람을 기억하고 새기는 거에 대해서 진짜 처절하고 막 그런 엄청 처절하고 우울하고 막 음습한 분위기거든요. 막 머리카락 뽑은 거 막 돌돌 말아서 그냥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괴기하긴 한데 읽어보면 되게 진짜 새긴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게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렇게 먹어서 새길 정도까지의 유대감은 아직 안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7세가 생각할 수 없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영화적인 멋? 초고의 엔딩은 더 가요. 아, 진짜? 초고는 더 자극적인데 사실 되게 많이 순화시킨 것 같아요. 이 두 캐릭터를. 두 캐릭터가 나누는 대사들도 초고는 더 세요. 근데 두 캐릭터를 약간씩 지금 10대들이 진짜 이래? 막 이러면서 좀 깎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근데 구의 증명? 그거랑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가볍게 풀어내잖아요. 마지막에도 이거 내가 낸 소리 아니야. 막 소리 나는데. 그래서 되게 가볍게 푼 점에서 저는 막 얘네들이 새기려고 걔를 그렇게 막 우유와 함께 이렇게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너도 나도 외롭지 않게 그냥 내가 널 까먹어도 그냥 너랑 함께 했다는 그 시간에 대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고 그냥 네,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되게 청소년다운 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캐릭터로 이 캐릭터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뭐, 유나 캐릭터라면? 봤던 것 같아요. 유나 캐릭터라면 아니면 주리 캐릭터? 유나도 주리도 고민해서 나온 어떤 행동이 액션이니까 저는 그걸 마시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줄이라서 조금 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유나가 그랬다면 오히려 그래 좀 영화스럽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줄이가 제안한 거라서 좀 이질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초고랑 다른 것 같아요. 아이의 시신을 파는 게 유나가 아니고 주리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초고는 유나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주리한테 더 비중을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주리가 영화를 이끌고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렇게 둔 건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그 되게 그 아이가 예착을 더 가진 게 지금 유나잖아요. 미성년이지만 성년다움, 그걸 배려하는. 나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함께 키우고 싶어했던 그런 사랑의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배려의 그런 부분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더 가벼운 척하고 명랑한 척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정말 쟤들이 성년이겠구나 이런 생각. 전 딱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눈물도 찔끔했거든요. 맞아요. 아 싫어 막 이런 거는 아니어서 저는 되게 감정선을 잘 따라갔어요. 제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지만 쟤네 모성 왜 이래 막 그거보다는 그래도 감정선을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궁금했던 거는 작가. 도대체 누가 썼어? 감독이 아니고 작가.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원래 제가 보기엔 무슨 연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이 영화는 사실 연극이 원작인데요. 이보람 작가하고 김윤석 감독하고 공동 각본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원작은 사실 2014년에 창작극 발표회에서 이보람 작가가 쓴 옥상이 카우보이라는 연극이고요. 이 연극을 원작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네이버에도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작이니까. 근데 이 연극을 만들 때 이제 선배들이 도움을 주잖아요. 막 캐스팅할 때나 그 도움을 줬던 분 중에 한 분이 방주란 배우님이신데 방주란 배우님의 남편이 김윤석 감독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김윤석 배우가 이 연극을 보자마자 이걸 영화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여서 그냥
재밌게 잘 봤습니다. 라고 그냥 인사말로 주신 줄 알았는데, 쫑파티 이후에 연락을 받았대요. 시나리오화 해보자.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 5년이 걸려서 개봉을 한 영화죠. 그리고 2달 동안 42회차에 걸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영화의 작가, 제가 너무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작가는 이보람 작가고요.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라프프 서원이라는 곳에서 희곡 창작을 배우면서 뒤늦게 희곡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전문사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그 공연하신 걸로는 소년 B가 사는 집, 네가 있던 풍경, 네 번째 사람, 기억의 자리 이런 공연들을 올렸고요. 소년 B가 사는 집은 희곡집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글을 쓰시는 분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2018년에는 보편적 극단이라는 극단을 창단했는데 이 극단 너무 재밌어요.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연극을 만드는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네네. 그냥 이것만 들어도 알겠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계신 그 소수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 특별한 애정? 특별한 애정. 이런 것들이 저는 진정성 있게 굉장히 많이 시나리오에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김윤석 감독이 아세요? 무릎 담요 사건? 알죠. 그렇죠. 어떻게 얘기해 주시죠. 영화 홍보차 네이버 이제 브이라이브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한 방송이 있는데 여배우가 이제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더라? 뭐 하트 개수가 몇 개 넘으면, 조회수가 몇 명이 넘으면 여기 여배우가 덮고 있는 담요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라는 성희롱 발언을 해서 감수성이 없는 거지. 문제가 됐어요. 이 영화가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라는 기요뮤스 원작의 그 영화였고, 홍지연 감독이 한 건데 이게 2016년 12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희롱 발언을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해시태그 운동 막 일어나고. 그래서 12월 5일 날 바로 시사 및 그 기자 간담회에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김윤석 배우가. 그때 당시 배우죠. 그래서 그때 그 했던 말은 나의 경솔함과 미련함을 거치면서 상당히 불편한 저리를 초래했다. 분노와 불편함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했고, 그다음에 영화계에서 남쪽으로 튀어를 만든 임술래 감독과의 불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김윤석 감독이 여자 4명이 나오는 영화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그렸다고? 맞아요. 호평이 막 쏟아졌어요. 당시에.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정말 막 페미니즘 막 붙여서 막 나오는데 이걸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지 못한 관객 중에 한 명인데, 저 같은 관객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김윤석이 여성 이야기를 했다고? 더군다나 2016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정말 지금은 어떤 평을 듣고 있냐면, 한국 영화 여성 캐릭터의 올바른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는 원작 때문인 것 같은데? 불과 3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가, 이보람 작가한테 많은 맞아요. 공이 있지 않나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영화는 감독을 더 인터뷰를 하고 감독한테 그렇죠. 더 묻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익숙한 모성 서사가 불편하고, 여성 캐릭터한테 기대하는 바가 너무 좀 전형적이야. 어떤 면에서는 약 전복적인 모습이 보여주기도 해. 외도나 불륜을 그려냈던 부분에 대해선. 그렇지만 염정아한테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는 그렇죠. 거. 이제 17세 여성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다시 움츠러드는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나리오 썼을 때 어떻게 해석해내고 이런 거는 김윤석이 많이 이끌지 않았을까? 찍을 때는? 그럼요. 공동 각본이라고 이름을 그쵸. 올렸으니까. 그리고 뭐 이보람 작가 같은 경우에도 뭐 감독님이 섬세하게 이런 디테일들을 얘기하셨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보람 작가의 말을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제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래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빠와 엄마가 당신들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린다면 그 빈자리를 보고 있을 아이들은 어쩌면 북극성을 잃어버린 뱃사람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때때로 우리는 내가 마주보고 있는 대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조금은 어른이 되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언젠가 날 보고 있는 당신을 마주한 순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미성년은 그러한 생각을 담은 이야기다. 작가의 이런 생각들이 더 이해가 돋보이게 되네요. 하는 거죠. 따뜻하네요. 왜 그런 4명의 캐릭터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지. 그래서 저는 김윤석 감독이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빛나고 재밌는 대사들의 7할은 이보람 작가의 덕입니다. 이렇게 세워주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훨씬 더 이보람 작가가 빛나야 된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진짜. 네네. 맞아요. 저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작가님 말은 찾기 힘들더라고요. 거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김윤석 감독의 말을 봤을 때 조금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있었는데 그 어떤 대원이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그 불륜을 한 남자의 모습이라고 딱 사실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가정을 파탄하고 사라진 그러니까요. 구성이 그래서 이게 온갖 뭔가 짓은 다 하고 나면서 뭐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저리 모습이라는 게 갖다 붙여. 한국 남성들을 그렇죠. 싸잡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죠. 아 근데 전 그 우회적으로 우리가 말해도 어디까지인지 조금 의문을 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캐나다 오타와인가 거기에서 불륜 사이트가 있었어요. 불륜 사이트가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탈퇴를 할 때 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그래서 회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버렸어. 해킹해서. 난리가 났어. 오타와가 난리가 났어. 4명 중 1명인 거야. 우리나라 다르지 않을 것 최근에 같은데. 있었잖아 우리나라도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네네. 2대 1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50%가 넘어. 작가 이야기까지 하니까 이 작품이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풍성해진과 동시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영화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추천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영화 다루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기만의 별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되게 많은 걸 해주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까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그 영국 가수 앤마리 얘기가 나왔어요. 아시죠? 네네. 정말 성년다운 대처를 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 말리면 이제 날씨가 요즘 계속 비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천을 이유로 이 사람한테 그렇게 했대요. 당신이 공연에 올라갈 거면 이걸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 올라가라고 했대요. 근데 그러면 누가 어떤 가수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 관객들한테 알리기는 뮤지션의 사정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앤마리를 보려고 했던 많은 관객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SNS에 이건 내가 안 올라가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앤마리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자기가 묻는 그 호텔에서 갑자기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난 티켓 같은 거 받지 않고, 즉석에서 그쵸. 공연하는. 이제 가가지고 티켓 필요 없고 한국 내 팬들한테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이제 즉석 콘서트를 하고 또 모든 그 관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열어가지고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알면 28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그 전에 지금 호날두 사건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두 개 너무가 비교가 된다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전달을 제가 이제 읽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 눈물이 뻘컥 나는 거예요. 이거하고 너무나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 현명하게 너무 예쁘게 대처하지 않았냐. 너무 인성이 예쁘다는 거예요. 놀이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정말
사람다운 냄새가 나고 책임질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일 것 같아서 우리 10대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여자가 볼 게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빠들도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15세 이상이잖아요. 관람 가능하니까 다 같이 보고 뭐 가족 영화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가족 영화로 잘 다뤘죠. 한국의 가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사실은 우리 내면도 보고 우리 가정도 보고 우리 사회도 볼 수 있는 다양한 거리가 있는 영화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별점을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별점이 5개라면 네네. 4개 반 정도? 굉장히 높게 주시네요. 네. 진짜 온전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존재하고 아이들이 있는 그게 과연 진정한 가정일까? 라는 것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없어요. 그렇죠. 다양한 가족이 있을 뿐이죠. 여기도 전형적인 가족의 상을 기준으로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줄이라는 애가 나레이터처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 것 면에서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줄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 거지. 유나랑 줄이도 보면 둘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줄이가 유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선을 넘죠.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거기 나오는. 맞아요. 여기 재밌는 조연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네. 조연 너무 좋은데. 주연 얘기를 못했네. 봄님은 나중에 얘기하고. 저희 끝내는 마당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 김윤석 배우가 저는 그러니까 어떤 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왔거든. 잘 모르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여기 와서 들으니까 좀 화가 나가지고 특히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배우나 감독은 전 솔직히 좀 배척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좀 통수를 맞은 기분이지만 근데 뭐 일단은 그걸 모르고 일단 봤을 때는 좋은 부분도 많긴 했고요. 근데 추천을 누구에게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별로 배우 감독이 그래서 추천을 별로 안 지금 하시는데. 열받았어. 감독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 마지막 대사 나는 나를 못 믿어 그 대사가 많이 기억 남고 그리고 성년 다음은 뭐고 미성년 다음은 뭐고 그리고 성년은 뭐고 미성년은 뭐고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뭐 별 100개 기준이다, 1000개 기준이다, 10,000개 기준이다, 5개 기준이다 전부 상관없이 몇 개 기준이라고 해도 저는 별을 딱 4개 드릴 거예요. 무슨 4개냐? 염정아 배우님 하나, 김혜준 배우님 하나, 박세준 배우님 하나, 김소준 배우님 하나 이렇게 해서 별 4개 드릴 거고요. 이정은 배우까지 해서 5개를.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이 서사 자체를 추천한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빛나는 대한민국의 여자 배우분들을 볼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미에 이보람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니까 이 영화가 제일 처음에 김윤석 감독의 여성서사 막 약간 김윤석 빛나는 그 데뷔작 뭐 막 감독의 뭐 능력이 뭐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고 평이 많았는데 다음 작품에 이보람 작가님이 없다면 좀 글쎄요 해서 이 작품 나올 수 없었죠. 맞아요. 김윤석 감독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이 작품에서 이 배우를 생각하면서 또 뭐 다음 작품에 사실 더 빛나는 배우분들이 나오신다면 저는 배우분들을 믿고 볼 마음은 한 10% 정도 있지만 제가 드릴 별점은 딱 그렇게 5개고요. 추천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 영화계에 빛나는 배우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는 걸로. 네, 볼 게 없는 상황에서 뭐 하나라도 보자면 봄님은 어떠신가요? 더 하시고 싶을 얘기? 네, 아까 잠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염혜란 배우하고 정희랑 배우님 그 모녀 연기도 정말 압권이죠. 너무 좋은 조연들을 쓰고 사실 배우 연출을 잘했어요. 동선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새벽에 봤는데 너무 배가 아팠어요. 아니 여자 얘기를
남자 감독이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작가야, 분명히 이건 작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작가를 판 거고, 저희가 델마 루이스의 감독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죠? 리들리 스콧이라는 남성 감독인데요. 작가는 켈리 쿨리거든요. 잘 모르지. 완전 켈리 쿨리의 영화예요. 델마 루이스는 켈리 쿨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처음 쓴 장편 시나리오를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면서 쓴 이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여성들한테 공감받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보람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만점 드립니다. 저는 이 작가가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작가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네, 이제. 왜 그렇게 감독에 대한 인터뷰만 넘치는지 전 너무 안타깝고, 아까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오프라인으로 있어요. 시나리오라는 책에 집필기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보람 작가님 화이팅! 화이팅! 네. 더 좋은 이야기 써주세요! 네, 이제까지 미성년에 대한 영화를 다뤘는데요.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 여성의 서사가 드러나 있는 게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가. 주리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까지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성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풍부하게 다뤄봤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목이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이 영화는 성년과 미성년의 이야기는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제도 주리와 유나라고 돼요. 네. 시나리오 초보에. 네, 그러면 영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영화 마지막입니다. 시즌 2의 영화 마지막이고,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하게 얘기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편하긴 했지만 뭔가 제가 이전에 막 엄마랑 언니랑 막 수다 떨듯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만큼 뭔가 제 말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래도 영화에 대한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혼자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미성년도 혼자 봤는데, 혼자 영화를 보고 나오면 누군가와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미성년을 두 번째 봤을 때 엄마랑 같이 봤는데 관점이 너무 달라서 얘기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많이 하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 또 저한테 주신 것 같고, 저도 또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이 풀어놓으려고 좀 노력하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덕분에 10대 분 덕분에 다양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해 안 됐던 10대 영화 캐릭터 좀 이야기. 저 혼자 봤으면 전 정말 이런 영화 안 보거든요. 관심 없는 주제라서. 그 4명의 캐릭터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유나나 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안에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사실 있잖아요. 제 위치에서 보고.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이렇게 우리 특히 10대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내 10대는 어땠지? 라는 생각부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지? 라는 생각.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영화를 사실 고르는 걸 제가 맡고 있어서 뭘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7개의 영화가 떨어졌습니다. 7개의 영화가 떨어지고 제가 미성년을 선택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7개를 봤어요. 이건 같이 얘기하고 싶은 영화예요. 정말. 그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네. 같이 얘기하고 싶은 영화고, 어떤 영화 해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욕망을 충족시켜서 대단히 기쁘고요. 또 작가님이 그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미성년 작가 이보람 씨가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부모를 한 개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때가 아닐까라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보람 작가 찬양이지만 빠기질에 있기 때문에 이보람 작가 같은 여성 작가들이 감독을 보좌하는 역할에서 많이 더 주목받는 역할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봄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성 작가들의 좋은 시나리오들을 많이 보고 싶네요. 제가 이제 김혜진 배우가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
이 영화를 보고 대세는 백합을 정주행했습니다. 시즌2는 언제 나오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2 꼭 만들어주세요. 저 그 영화 평 조금 더 말하자면 제가 뭔가 성년과 미성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빼먹은 얘기가 있어요. 그 한국 사회의 남성의 어떤 좀 보편화된 불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보게 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즌 2의 대중문화 코너로 영화 3편을 다뤘는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미성년 함께 해주셨고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롱드 전복, 사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 사롱드 전복, 사롱드 전복.